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시간에 배웠던 1차 방정식 풀이에 이어서 92페이지 예제 4번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1차 방정식의 기본 형태 푸는 문제에 대해서 했었고, 또 소수 형태를 어떻게 정수 형태로 바꿔서 푸는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바로 이어서 분수 형태를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분수 형태를 안 한 이유는 소수 형태를 바꾸는 건 먼저 하고 그게 익혀지면 그 다음에 분수 형태를 하기 위해서 분수를 따로 이제 진도를 끊어서 나가는 거였습니다. 오늘 92페이지부터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이렇게 해서 보는 게 더 가까이 크게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볼게요. 자, 개수의 분수가 있다. 개수의 분수가 있다. 요런 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이 분수가 있으면 그것도 앞에서 우리 소수를 정수 형태로 바꿔주듯이 양변에다가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여 개수를 정수로 고쳐서 풀면 편리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떤 숫자를 곱해서 그 개수를 정수로 바꿔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예제 4번 볼게요. 예제 4번 보면 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6분의 5x 더하기 2분의 1은 3분의 2x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모두를 분수 형태를 정수 형태로 바꾸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요 최소 공배수라는 겁니다. 최소 공배수. 뭐의 최소 공배수냐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 분모를 없애야 되니까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줘야 돼요. 지금 분모를 나타내고 있는 건 6, 2, 3인데 6, 2, 3의 최소 공배수는 지금 6이다. 그러면 양쪽 변에다가 6만 곱해주면 얘네는 정수 형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 이렇게 각 항에다가 곱하기 6을 다 해줄 거예요. 요거를 좀 제대로 쓰자면 6분의 5x 더하기 2분의 1 여기에다가도 곱하기 6을 해줄 거고 3분의 2x 여기다가도 곱하기 6을 해줄 거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풀이라고 나와 있고 5x 플러스 3은 4x다 라고 바로 돼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아래에다가 쓴 요 곱하기 6 곱하기 6을 정리해 줬을 때 요게 나오는 거예요. 저희 한번 직접 정리를 해볼게요. 괄호를 치고 곱하기 6이 있으니까 분배 법칙 해줄게요. 그럼 6 약분돼서 5x 나오고 또 뒤에 2분의 1과 6이 곱해지니까 플러스 3이 된다. 이거는 3분의 2x 곱하기 6, 요 3과 6이 약분이 돼서 2는 4x다. 자, 지금 여기 풀이에 나온 요 식과 선생님이 푼 요 식이 똑같죠? 자, 요렇게까지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우선 요게 정수 형태로 우선 바꿔준 거예요. 어떻게 정수 형태로 바꿨냐?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정수 형태로 바꿔줬다. 자, 우리가 그 앞에서 지금 문제를 풀 때, 방정식 문제를 풀 때 다 어떻게 썼냐면 이제 문자가 들어간 거는 좌변으로 이항, 상수항들, 숫자만 있는 것들은 우변으로 이항을 했었어요. 자, 여기 식에는 4x라고 지금 문자가 들어간 식이 우변에 있기 때문에 얘를 왼쪽으로 이항을 시켜주겠다라고 한 게 5x 빼기 4x라고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럼 플러스 3이 없어졌다. 플러스 3은 왜 없어졌냐? 상수항만 있으면 숫자만 있는 애들은 오른쪽으로 우변으로 이항을 해주기 때문에 이항이 되면 부호가 반대가 돼서 플러스 3이 마이너스 3으로 왔다. 오른쪽에 있던 4x는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던 4x인데 이항이 되면서 마이너스 4x로 왔다. 이 상황입니다. 자, 이제 우리 요거 동류항끼리 계산만 해주면 돼요. 5x 빼기 4x 그러면 x가 되고 우변은 계산을 더 이상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마이너스 3으로 왔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x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6번 문제 마찬가지예요. 양변에다가 최소 공배수를 곱하자. 이거 과제로 할 건데 푸는 방법은 양변에 최소 공배수 곱하기 그 다음에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처럼 정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아래 박스 볼게요. 1차 방정식 풀이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에 대해 나옵니다. 우리 여태 했던 걸 정리해 주는 거예요. 개수의
이 개수는 문자 x 앞에 있는 개수에 소수나 분수가 있다. 그럴 때는 적당한 수를 곱하여 개수를 정수로 고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방금 위에서 했던 거를 추가로 하나만 다시 얘기를 해줄게요. 지금 문제에서 예제 4번 했던 문제 다시 볼 거예요. 곱하기 6을 해줬는데 꼭 최소 공배수가 아니라 6의 배수들 6, 12, 18 이런 식으로 6의 배수들을 곱해준 다음에 정리를 해줘도 됩니다. 12를 곱했을 때 어떤 모양이 되는지 한번 예를 들어줄게요. 여기다가 정리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6분의 5x 더하기 2분의 1은 3분의 2x다. 이게 지금 원래 주어져 있는 식이에요. 여기다가 곱하기 12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쪽에다가도 곱하기 12, 오른쪽에다가도 곱하기 12. 지금 그냥 괄호를 안 치고 곱하기 12를 하지 않은 이유는 괄호를 만약에 안 치고 좌변에 곱하기 12를 했다. 그러면 얘네 둘만 계산이 되고 얘는 그대로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놓치게 될까봐 괄호를 꼭 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12 곱하기라는 걸 분배해 줘야 되기 때문에 12 곱하기 6분의 5x 더하기 12 곱하기 2분의 1. 자, 12 곱하기 2분의 1은 지금 요 뒤에 요 과정입니다. 이거는 3분의 2x 곱하기 12다. 요겁니다. 자, 그럼 12를 이제 곱하기 한 걸 다 약분해서 없애주자라고 하면 요거 없어져서 10x 요거 없어지니까 플러스 6은 얘 약분돼서 8x다. x 관련된 거 다 좌변으로, 숫자 관련된 거 다 우변으로 넘기면 이항을 하면 10x 빼기 8x는 마이너스 6이다. 10x 빼기 8x 계산하면 2x는 마이너스 6이다. 양변을 2로 나눠주면 x는 마이너스 3이다. 값이 똑같죠. 여기 우리 위에서 지금 문제 나왔던 거 x는 3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꼭 최소 공배수를 곱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적당한 수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꼭 6을 곱해야만 저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분수를 정수로 바꿔줄 수 있는 어떤 숫자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뭐 소수라고 하면 그 소수를 정수 형태로 바꿔줄 수 있는 어떤 적절한 숫자를 곱하면 문제를 조금 더 풀기 쉬워진다. 왜냐면 뭐 소수 형태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 1번 과정은 문제를 좀 더 풀기 쉬워지게 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입니다. 1번은 저렇게 정리를 해놓고 좀 더 편하게 보기 쉽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푸는 거예요. 2번 보겠습니다. 2번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푼다. 자, 괄호를 푼다라는 얘기는 요거 분배 법칙 얘기하는 거예요. 분배 법칙을 해주겠다.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푼다는 얘기는 분배 법칙 해줘라 라는 얘기고요. 3번 미지수 x를 포함한 항은 좌변으로. 자, x를 포함한 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을 한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양변을 정리한다 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주어라 라는 겁니다.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주면 이제 4번 양변을 x의 개수로 나누어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위에 문제에서도 동류항끼리 계산한 지금 위에 문제에서는 안 그러네요.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예를 들어준 거를 보겠습니다. 12를 곱했을 때 걔는 동류항끼리 다 정리해서 계산했더니 요렇게 2x 빼기 2x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게 지금 4번 문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4번 여기 번호에 양변을 x의 개수로 나눠 주어라. x의 개수는 지금 2죠. 그래서 양변을 똑같이
2로 나누어 주면 결국에 x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x는 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x의 개수로 나누어 줘서 x는 어떤 수의 꼴로 나타내어라. 지금 어떤 수의 꼴이라고 말하는 건 x는 몇이다. 이런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꼴이다라는 건 어떤 모양, 형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5번. 구한 해가 1차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지 확인한다. 자, 선생님은 지금 확인 작업을 계속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지금 예제 4번은 6분의 5x 6분의 5x 더하기 2분의 1은 3분의 2x다. 요게 지금 예제 4번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해가 x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나온 거였어요. 이게 맞는지 참이 되게 하는지 확인하자. 참이 되게 하는지 확인한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이 등호가 맞게 성립하냐 라는 걸 보는 거예요. 대입 한번 해볼게요. 대입은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 여기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6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2분의 1은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3. 자, 이게 등호가 성립해야 된다라는 건 좌변을 계산한 값, 좌변을 계산해서 쭉 정리해 놓은 어떤 값과 우변을 계산해서 정리한 값이 같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럼 곱하기니까 약분해서 1, 2가 되고 음수랑 곱하기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5가 됩니다. 그 뒤에 더하기 2분의 1이 있어요. 이 둘을 계산하면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5, 하나는 2분의 1,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우변 정리할게요. 3 약분 가능하고 양수와 음수가 곱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됐다. 좌변 계산해서 정리한 게 마이너스 2, 우변 계산해서 정리한 게 마이너스 2. 그러면 이거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같다는 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x값을 제대로 구했다, 이 방정식을 제대로 풀었다, 그러면 그 값을 대입했을 때는 항상 참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계산했을 때 틀렸다, 그러면 x값을 잘못 구한 거예요. 자, 이렇게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고요. 문제 7번도 과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제는 6번, 7번이고요. 자, 다음 장 보도록 할게요. 이 과정까지가 다 잘 되어 있어야지 이 다음 장에 활용이다 라는 게 나옵니다. 활용이다. 자, 활용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실생활 문제 이렇게 적용을 해봤을 때 그거를 이제 방정식으로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실제 어떤 상황을 딱 보았을 때 이런 상황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문제, 이걸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찾게끔 하는 문제들이 활용 문제다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활용 문제를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의를 딱 듣는 와중에 내가 방정식 문제를 잘 못 푸는데 라는 사람들은 그 앞에 내용을 충분하게 복습을 해주고 여기 강의 이 부분을 다시 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활용 시작할게요. 탐구해 보겠습니다. 사육사가 수족관에 있는 펭귄에게 물고기를 나누어 주려고 한다. 물고기를 3마리씩 나누어 주면 2마리가 남고, 자, 여기 문제를 푸는 단서가 이제 주어지고 있어요. 물고기를 3마리씩 나누어 주면 2마리가 남고 4마리씩 나누어 주면 6마리가 부족하다. 수족관에 있는 펭귄은 모두 몇 마리인지 구하려고 할 때 물음에 답해보자. 수족관에 있는 펭귄은 모두 몇 마리인지 구하려고 할 때 물음에 답해보자 입니다. 자, 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1번에 구하려고 하는 것. 자, 지금 문제 쭉 읽어보았을 때 수족관에 있는 펭귄은 모두 몇 마리인지 구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수족관에 있는 수족관에 있는 펭귄의 수라고 봐야 될까요? 모두 몇 마리인지라 그랬으니까 수족관에 몇 마리의 펭귄이 있는지, 수족관에 있는 펭귄의 숫자가 궁금하다. 그게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번 보면 구하려고 하는 것을 미지수 x로 놓으래요. 수족관이 있는 펭귄의 숫자는 x다 라고 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x를 사용하여서 물고기의 숫자를 두 가지로 나타내어 보자 라고 했어요. 자, 두 가지로 나타내자 라고 하는 거는 지금 첫 번째 물고기를 3마리씩 나눠주면 2마리가 남았고, 두 번째 4마리씩 나눠주면 6마리가 부족했다라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물고기가 5개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물고기가 5개 있다. 5마리 있다. 그리고 펭귄이 1마리 있다. 이런 상황일 때 물고기를 펭귄에게 3마리를 주었다. 그러면 2개가 남는 상황이 되겠죠. 우리가 물고기 3마리를 펭귄 1명에게 주면 2개가 남는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걸 잘 보면 우리 3 곱하기 1 더하기 2 해주면 이게 5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표현이 어려우니까 지금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물고기를 3마리씩 나누어 준다. 펭귄이 몇 마리인지 몰라요. X마리다. 펭귄이 X마리다 라고 할 때 X마리에게, 펭귄의 X마리에게 물고기를 3마리씩 나누어 줬다. 그러면 3마리씩 X명에게, X마리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3 곱하기 X, 3X라는 것만큼 우선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2마리가 남았다. 이 2마리가 남았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체 물고기 수, 전체 물고기 수는 3x개씩 나누어 3x마리가 사용이 되고 나서 2개가 남았으니까 더하기 2, 남아있는 숫자를 2가 남아있다. 더하기 2가 됐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자, 2번으로 볼게요. 그러면 4마리씩 나눠주면 6마리가 부족하다. 4마리씩 나눠주면 6마리가 부족하다. 이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4마리씩 X마리의 펭귄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럼 4X만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다라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뒤에 6마리가 부족하다. 아까 남은 건 플러스라 그랬으니까 부족한 건 마이너스를 사용해서 마이너스 6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3마리씩 나누어 줬다. 펭귄 X명에게. 그러면 2마리가 남는다. 근데 그 같은 물고기를 가지고 4마리씩 나눠주면 6개가 부족하다. 그럼 우리 지금 3x 플러스 2라고 말한 물고기의 수나 4x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표현한 물고기의 수나 물고기의 수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같다라고 봐주는 겁니다. 그 같은 물고기 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물고기 수라 그랬으니까 얘네는 같다라고 봐주는 거죠. 자, 지금 이 문제를 보고 바로 푸는 방법을 나타내 본 거고, 이거를 아랫부분에서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나타내 볼 거예요. 자, 어떻게 이 문제를, 이 상황을 방정식으로 표현해서 문제를 풀 건지, 자, 아랫부분 보겠습니다. 저런 이제 위에서 방금 본 것 같은 실생활 문제가 나온다, 활용 문제가 나온다 하면 이 과정을 따라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미지수 정하기. 아까 구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었죠. 구하고 싶은 건 펭귄의 숫자였어요. 그래서 펭귄의 수를 x로 놓겠다 라는 상황이고요. 2번 이제 방정식 만들기입니다. 요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워요. 그 상황을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어떤 실생활 상황이 이렇다라고 말해준 거를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 과정이 가장 어려운데, 자, 여기 설명을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어떻게 풀었던 건지. 펭귄 X마리에게 물고기를 3마리씩 나눠주면 2마리가 남는다. 그걸 3X 플러스 2다 라고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펭귄 X마리에게 물고기를 4마리씩 나눠주면 6마리가 부족하다라는 거는 4x-6이다 라고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근데 같은 물고기를 저렇게 3개씩 나눠주냐 4개씩 나눠주냐 그 상황만 달라진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네는 서로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3x 플러스 2는 4x-6이다 라는 요 방정식을 만들어 주는 게 지금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이제 이 식을 자기가 제대로 만들었다 하면 위에서 배웠던 방정식 푸는 문제처럼 얘를 좌변으로 요거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가면서 정리를 하면 요 모양이 나오고요. 이걸 또 계산을 하면 요렇게까지 모양이 나오고 근데 우리는 x는 하고 나와야지 앞에 요 마이너스 x는 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양변에다가 또 곱해 주어서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고 볼게요.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붙어서 얘는 플러스로 요거 생략이 가능하고 뒤에도 마이너스 곱해지니까 플러스 8이 된다. 우리 항상 방정식을 풀 때는 x는 하고 나와줘야 돼요. x는. 그래서 x는 8이다 라고 해서 x라는 게 우리가 지금 펭귄의 숫자였으니까 펭귄은 모두 8마리가 있었다. 펭귄은 모두 8마리가 있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하기 과정이에요. 내가 지금 답을 구한 건 펭귄이 8마리여야 되는데 그게 맞나 틀리나 한번 확인을 해주는 거죠. 아까 위에서 식이 3x 빼기 2 3x 더하기 2 4x 빼기 6 요 식을 우리를 푼 거니까 이제 x 펭귄이었던 x 자리에다가 8을 대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8을 대입하자. 자, 그걸 정리해서 쓰면 3 곱하기 8 더하기 2는 4 곱하기 8 빼기 6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38에 24 더하기 2 84 32 빼기 6 24 더하기 2 26 32 빼기 6 26 같다. 참이다. 제대로 구한 겁니다. 이게 참이면. 자, 여기서 잘 봐야 될 점은 뭐냐? 방정식을 우선 제대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그걸 확인했을 때 참이 되어야 된다. 방정식을 잘못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한 해를 구했는데 그게 확인해 봤더니 참이다. 우리 위에서 지금 윗 단계에서 이미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건 우연히 참이 나왔지만 틀린 식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답이 안 될 거예요. 우연히 막 어쩌다가 한번 맞아 들어가는 경우는 있겠지만 이 방정식을 제대로 만드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방정식 만들기 과정. 그 문제 상황을 제대로 이해를 해서 그걸 식으로 제대로 만들어 줘야 돼요. 자, 넘어가고요. 이제 어떤 단계로 할 거냐?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풀 때는 문제의 뜻을 파악한다. 그리고 그거 구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걸 미지수 x로 놓는다. 2번 그 수량 사이의 관계를 파악해서 방정식을 만든다. 3번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는 소리는 우선 위에서 만든 방정식을 만든 거를 풀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구했다. 그 해가 맞는지 확인한다. 한번 예제 5번으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번. 기몽도의 씨름,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기몽도의 씨름입니다. 이것은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5cm 더 짧은 직사각형 모양의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 둘레의 길이가 98, 그리고 가로의 길이를 구하시오.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냐가 가장 우선 첫 번째 봐야 되는 거였어요. 우리 문제에서 무엇을 구해야 되냐? 가로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가 x다. 근데 가로와 세로의 관계에 대해서도 위에 주어졌습니다.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5cm 더 짧다. 근데 문제에서 가로를 x라고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자, 가로를 x라고 말하기로 했으니까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x다. 그럼 가로가 x다. 그럼 세로를 여기 주어져 있는 요 단서를 가지고 세로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5cm가 더 짧다. 지금 여기 가로와 세로를 비교하자고 하면 가로가 x예요. 근데
이 x라는 애는 이 세로보다 5가 더 짧대요. 그럼 사실 어떤 이제 짧으면 뭔가 빼기의 느낌인데 가로가 x라고 정해졌기 때문에 역으로 세로는 5가 더 길다라고 볼게요. 가로가 x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세로를 x라고 두면 가로를 x 빼기 5다라고 두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가로를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가로를 x라고 정해놓고 세로를 x 더하기 5다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가로, 세로를 우리 x를 사용해서 나타냈어요. 자, 요게 지금 첫 번째 단계 잘 한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단계. 문제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가로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단서를 하나 더 주어줬습니다. 여기 둘레의 길이가 98이다 라는 거를 둘레다 그리고 이게 사각형이다 라는 거니까 여기도 가로니까 x, 여긴 세로니까 뭐 x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길이 이걸 다 더한 게 둘레예요. 이걸 다 더했더니 숫자가 98이 나왔다. 그럼 x가 2개, x 플러스 5, x 플러스 5 이것도 2개.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고 하면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슨 표현이냐면 가로 1개, 세로 1개, 둘을 더해서 똑같은 게 하나씩 더했기 때문에 곱하기 1을 해줬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둘레 길이를 구하려면 이렇게 가로, 세로 길이만 알면 곱하기 2 해주면 둘레의 길이가 바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도 되고 뭐 x가 2개다 하나하나 써줘도 돼요. x 더하기 x 또 x 플러스 5 더하기 x 플러스 5 뭐 이렇게 해줘도 되고 x 더하기 x니까 뭐 2x 더하기 2x 더하기 10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되고 어떤 식을 써주든지 지금 얘나 다 똑같은 식이에요. 괄호가 풀어져 있냐 아니냐 차이만 있지 이 문제는 제대로 이해를 한 상황이에요. 지금 문제에서는 저렇게 나타내고 앞으로도 요런 표현 방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게요. 지금 뭐 한 거냐? 가로 길이 더하기 세로 길이가 또 가로도 나오고 또 세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2배를 해줬다. 이게 둘레다 라고 말하는 상황이에요. 그게 지금 요 빨간색으로 밑줄 친 식입니다. 둘레니까 이게 지금 98이다 이렇게. 가로는 x, 세로가 x 플러스 5. 그래서 정리해줬더니 이 괄호 x 더하기 x 플러스 5는 98이다. 요 상황입니다. 얘랑 지금 같은 거예요. x 플러스 5를 한 덩어리로 보고 싶어서 여기가 소괄호, 여기 중괄호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 차이만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쓴 거랑. 그러면 요 괄호 안에 정리를 해주자. x 더하기 5 2x 더하기 5라고 보고 앞에 있는 2를 이제 분배 법칙으로 표현해 주겠습니다. 분배 2 곱하기 2x 4x 2 곱하기 5 더하기 10은 98이다. 자, 그러면 이제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문자 관련된 거 좌변, 숫자 관련된 거 우변 이항을 해주면 4x는 98 빼기 10이다. 자,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 이어서 쓸게요. 그래서 4x는 98 빼기 10, 88이다. 그러면 양변을 이제 4로 나눠주면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로 쓸게요. 약분 x는 22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x값을 구했어요. 마지막으로 뭐 해야 돼요? 확인하기가 있죠. 확인하기. 그걸 문제에 넣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확인하기는 그냥 다른 색깔로 초록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확인만. 문제의 뜻에 맞게 가로 길이가 22다 라는 상황이고 세로는 가로보다 5가 더 길다 그랬으니까 27이다. 이런 사각형이 있을 때 얘 둘레가 98이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22 가로 2개 27 세로 2개 다 더했을 때 98이 나오냐 요걸 볼게요. 22 더하면 44 27 더하면 54 44 더하기 54 98 맞다. 우리 이 문제 잘 푼 거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8번 9번 요거 활용 문제가 지금 과제로 나갈 건데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어려울 수 있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선생님한테 다 이제 질문을 해주면 됩니다. 과제인데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이 문제 요 위에서 본 요 박스 순서대로 어떤 거를 X로 둘지 그에 대한 식을 어떻게 방정식을 만들지 이런 거 잘 찾아봐야 되고 활용은 어렵기 때문에 요건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풀이를 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10번도 과제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수학 실력 제어보기 풀이를 해줄 거예요. 수학 실력 제어보기 풀이를 해주면서 앞에 활용 문제 풀이까지 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